먼저 궂은 날씨에도 참석해주신 기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자회견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일 조국 법무부 장관 지명자의 자녀 대학 입시 관련해서 사회적 논란이 거세지자 문재인 대통령이 아세안 3개국 순방을 위해서 출국하기 직전에 대학 입시 제도 전반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달라는 지시를 당 정청 고위 관계자들에게 남겼습니다. 그 교육부 차원에서 이와 관련된 준비에 착수하고 사회적으로도 제도 개선의 방향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는 지금 현 상황에서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은 이 과제를 풀어가는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오늘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기자회견의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기자회견문의 낭독이 있고 그 다음 기자님들의 질문을 받은 후에 기자회견을 마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은 앉은 순서대로 먼저 구본창 송인수 대표님께서 먼저 낭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구본창 국장님, 마지막으로 윤지희 대표님께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송인수 대표님께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기자회견을 할 때 그 조국 법무부 장관 지명자의 자녀 입시 관련된 그 처신에 대한 비판을 우리 하거나 또 옹호하는 그 평가하는 자리가 아님을 일단 먼저 밝혀드립니다. 아마 이 문제는 그 치열한 정치적 쟁점이 되어 있고 또 저희들 역시 사실관계에서 이미 언론과 정치권이나 후보자 자신이 제시한 내용 이상의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언론과 정치권과 그리고 후보자 간의 사실관계를 다투는 과정이 진행 중에 있고 또 검찰도 이것을 수사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일단 그 판단을 기다리고자 합니다. 오히려 저희가 현 상황에서 좀 주목하는 것은 조국 지명자를 둘러싸는 엄청난 이 공방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정한 대입제도 개선을 주문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계된 논의가 지금 매우 뜨겁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요. 저희가 이와 관련된 그 내용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그 발언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대학 서열이 견고하고 그에 따라서 취업에서 유불리가 결정되는 상황에서 취업과 이후 삶 전체에 막강한 영향을 미치는 대학 입시 제도를 공정하게 만들어 달라는 사회적 요구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입에서 그 비중이 확대된 수시제도,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과 관계되는 불공정성과 준비 부담 문제는 지난 시간 동안은 계속 제기되어 왔고 저희 단체 역시 이 부분을 개선할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그 대안 제시 요구 사항은 정시 확대파나 수시 옹호파나 할 것 없이 거의 대부분 동의하는 국민적 합의 수준이 매우 높은 대안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대학의 눈치를 보면서 10여 년 이상 학종 개혁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다가 오늘의 사태를 초래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2022 대입제도 개편 관련된 논의가 한참이던 작년에도 이와 관련된 그 문제를 지적하면서 학종 비교과 주요 요소 폐지라는 근본적 개선책을 저희가 요구했고 교육부 역시 이것에 호응해서 학생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을 마련했지만 완성된 시안을 공론화를 통해서 최종 결정하는 정책 숙려제를 추진하면서 교육부는 스스로가 만든 학종 개혁안을 폐기한 바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바로 이렇게 10여 년간 정부가 대입제도 개혁에 미온적이었던 바로 그 약한 고리가 어긋나서 터진 문제라고 봅니다. 가난한 계층은 도저히 넘볼 수 없는 대입제도 전형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부모의 경제적, 사회적 그 자산이 자녀의 대입 전형에 합법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이 구조, 그것에 20대 청년과 다수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이라고 저희는 봅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이제는 손질할 때가 왔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 속에서 대입제도 개선의 그 방향과 관련해서 잘못된 관점들이 득세하는 것만큼은 바로잡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대입제도 개선의 잘못된 그 세 가지 방향, 관점 그리고 그것의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이런 방향으로는 가지 말아야 된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첫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입제도를 공정하게 개선하라는 요구를 수능 위주의 정시 전형을 확대하라는 지시로 해석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공정성의 가치가 교육 분야에서도 최우선적 과제이고 이상론에 치우치지 말고 현실에 기초해서 방안을 강구하라. 이런 대통령의 발언을
세간에서는 객관식 수능 점수로 줄 세우는 정시 전형을 확대하라. 그것이 가장 공정하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마 잘 모르겠지만 대통령 자신도 그것을 염두에 두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시를 확대한다고 해서 대통령께서 언급한 공평한 기회가 보장되는 대입제도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능 점수에 의해서 대학 입시가 치러지게 되면 특정 지역과 고교 유형 그리고 고소득층의 소위 명문대 진학의 독식 구조는 재현될 것이고 수능 고득점을 얻기 위한 사교육의 참여도 지금보다 훨씬 확대될 것입니다. 실제로 대통령의 이 한마디로 지금 사교육 시장의 수능 대비 업체의 주가는 아주 큰 폭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공정한 입시 제도를 주문하니까 사교육 시장이 출렁거리고 있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공정이란 사교육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뭐봐도 이렇게 정시가 확대되면 문재인 정부가 교실 혁명을 통해서 공교육 혁신을 외치면서 핵심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하는 고교육 학점제가 물 건너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국가 경쟁력 강화와 미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전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추진하는 공교육 혁신, 교실 수업 혁신 글로벌 경쟁에서 우리나라만 낙오되는 것입니다. 객관식 오지선다, 정답 찾기 문제, 그리고 암기 교육이 국가교육 미래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공교육 혁신을 위해서 국가 경쟁력 제고에 온 힘을 쏟는데 우리만 퇴행을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수능이 입시의 중심이 되는 순간 교실은 그렇게 정답 찾기, 암기 수업 이것 이외에 다른 변화의 공간은 사라질 것이고 그 시험에 최적화된 사교육 시장에 밀려서 학교는 용도가 폐기될 것입니다. 대입의 공정성을 정시 확대로 규정하는 순간 이렇게 국가가 책임지는 공교육은 괴멸될 것이고 또 사교육은 창궐하게 되며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세계 교육혁신 경쟁에서 한국은 낙오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취해서는 안 되는 태도입니다. 그것은 바로 수시의 핵심인 학생부 종합전형은 작년에 대입 공청회 등의 과정을 통해서 고칠 만큼 고쳐서 더 이상 손댈 것이 없다는 그런 관점입니다. 특히 조국 교수 자녀의 대입시 준비 과정에서 소논문 등이 문제는 되었지만 그 문제는 이미 2018학년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 마련하는 과정에서 해결됐고 이 부작용은 거의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이런 입장은 8월 27일 교육부가 조국 후보자 자녀의 대입 관련된 문제가 터질 때 내놓은 설명 자료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그 입장인 것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거기에 교육부의 해명 보도 자료가 있고 소논문 문제는 저희가 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런 문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취지의 그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잘못된 주장입니다. 물론 학생부 전형이 학교 교육의 회복을 도모하고 학교 수업의 혁신을 위한 공간을 열어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학생부 전형이 더 이상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보는 것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문제점을 간과하는 그런 관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단체는 2014년부터 학종의 문제를 분석하면서 부모의 경제적, 사회적 그 배경에 영향을 깊게 받아서 교육 양극화를 초래하는 학종의 비교과 영역 4개의 독소 요소를 제시했는데 그중에서 그 후에 개선된 것은 겨우 소논문 폐지밖에 없고 나머지 3개 요소는 아직도 그대로 그 문제점이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세 번째로 현재 청년들의 대입 불공정성에 대한 절망을 대입 절차의 공정성을 통해서 100% 해소해 줄 수 있다고 과신하고 기대하는 태도입니다.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수시를 줄이고 수능 정시를 확대한다고 해서 기회가 균등해지고 과정이 공평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대입 경쟁의 싸움은 일자리 진입 경쟁의 전초전, 그러니까 채용 경쟁에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학교 간판을 획득하기 위한 경쟁인 것입니다. 대입의 과정이 아무리 공정해도 채용시장에서 출신 학교나 부모의 사회적 경제적 배경으로 지원자들을 차별한다면 대입의 공정한 관리는 무의미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입 경쟁의 공정성은 채용시장의 출신 학교와 학교 이력 등에 의한 각종 차별을 손질하는 것으로 확대 및 완성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것을 방치하고 대입의 공정성만 관리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잠정적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공정한 대입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미래 교육의 가치와 충돌하고 국가 교육 체제를 붕괴시키는 수능 정시 중심 대입 제도는 고려 대상에서 배제해야 되고 현재 학종 전형 중에서 개선할 여지가 있는 부분은 과감히 개선하되
거기서 멈추지 않고 채용 시장에서 출신학교 차별의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음으로 대학 입시 경쟁을 둘러싼 과열 경쟁 자체를 진정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후에 구체적인 저희들의 그 대책을 구본창 국장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대책은 단기 대책 2가지와 중장기 대책 1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단기 대책으로는 대입 영역에서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학생부 종합전형 비교과 3요소인 수상경력, 자율동아리, 자기소개서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정한 대입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현재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수시 학종 전형 요소 가운데 공정성 훼손의 주요 요인을 대입에서 제거해야 됩니다. 불공정하다는 것은 학생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부모의 배경과 학교 및 교사의 능력에 따라 학생부의 기록에서 양과 질이 달라지거나 사교육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는 요소들입니다. 이런 요소들이 있다라면 교육 양극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은 뿐만 아니라 학생부 기재 항목과 대입 전형 요소를 반영하지 않는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단체는 2016년 하반기에 윤해 국회의원 당시 현 교육부 장관 윤해 국회의원실과 함께 2만 5천 명의 고교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응답자의 약 90%가량이 학종의 가장 고통스러운 요소를 비교과 활동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현행 학종의 비교과 활동 중에서 스스로 준비하기 어려워 부모와 학원 등의 개입이 쉬운 부분, 즉 공정성 훼손의 주요 요소가 교내대회, 소논문, 각종 인증시험 등임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자율동아리는 상대적으로 부담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자사고, 특목고 등의 소위 대학 입시에 유리한 고교 내에서 부모의 경제적, 사회적 배경의 영향을 크게 받아 과열 현상이 있는 부분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불공정한 전형이라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특히 학생부의 소논문 반영이 금지된 현재에도 사교육기관은 학종 컨설팅 상품을 판매하면서 자율동아리를 통해 소논문 활동을 대입해서 우회적으로 강조할 수 있다고 호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자율동아리가 입시 부작용이 우려되어 금지된 소논문을 활용하는 우회로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작용을 막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율동아리도 대입에서 반영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수상경력과 자율동아리, 자기소개서를 대입에서 미반영하고 폐지해야 되는 상세적인 근거와 관련해서는 8페이지, 9페이지, 10페이지의 근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입 공정성 담보 방안 2번째로 입시 부정과 대학의 입학 전형 운영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사정관제와 교육부 산하에 대학 입시 공정관리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저희는 제안합니다. 공공사정관제는 공정한 대입 전형 운영을 담보하기 위해 선발 과정에서 국가가 파견한 공공입학사정관이 참여하는 이 참여를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학종에 대한 불신에는 대학에 제출하는 전형 자료인 학생부 기록에 대한 불신도 있지만 대학의 평가에 대한 불신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선발 과정에서 일어난 비리나 입학사정관의 주관적 평가가 불공정할 것이라는 불신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성을 담보하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정한 대입 전형 운영을 담보하기 위한 공공성 관리 체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공공성 관리 체계의 일환으로 국가가 일정 자격 수준을 갖춘 대학 외부의 인사들을 공공사정관으로 임명하고 대학의 선발 과정에 파견하는 것입니다. 이미 특목고 자기주도학습 전형에서는 이러한 제도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대학에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크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이 외에도 대학 차원에서 진행될 수 있는 공정성 훼손을 막을 수 있는 제도도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 산하에 대학입시공정관리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기구를 통해 각 대학들의 수시 운영 결과를 매해 보고서로 정부에 제출하고 위원회는 대학이 공정한 평가를 진행했는지 매년 확인하고 바로 잡는 과정을 거쳐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행동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수능의 경우처럼 해당 입학 전형을 치른 후 학생 학부모가 이의 신청을 하고 타당한 답변을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창구 기능을 이 위원회가 담당하는 것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성을 담보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단기 대책으로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을 통해 공정한 채용 제도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발언에서 공정의 가치는 경제 영역에 하나는 것이 아니고 교육 분야에서도 최우선의 과제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교육 분야에서 공정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영역에서의 불공정, 즉 출신 학교에 따라 채용 시장에서 차별을 겪게 되고 이것이 바로 노동에 따른 임금의 격차로 이어지는 것 때문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채용에 있어 출신 학교 차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좋은 학벌을 갖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이고 이 과정이 공정해야 한다는 요구 또한 거세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구는 지나친 점수 위주의 공정성 신화를 형성하게 해 입시를 치르는 데 있어서 출발선을 지키는 문제와 입시 결과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등의 사회적 정의를 강화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용 시장에서 출신 학교에 따라 차별받지 않도록 법으로 정하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정부는 현재 공공기관에서 출신학교를 보지 않고 공정하게 인재를 선발하는 블라인드 채용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취업자의 비중에서 91%를 차지하는 민간기업에서는 이 정책이 도입되지 않고 있어서 정책 효과가 미미한 실정입니다. 민간기업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것은 민간기업의 사적 자치 영역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는 반대 의견이 존재하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설문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2017년 하반기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75.7%의 국민은 출신 학교를 보지 않고 인재를 선발하는 채용 정책을 민간기업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공기업 인사 담당자들 자신들이 이런 블라인드 채용이 기업에 유리하다는 응답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도 이런 국민 여론에 부응하는 분위기입니다. 지난 7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고용상 출신학교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환노위에 발의했고 이전에도 유사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김부겸 의원은 물론이고 야당에서도 나경원 강길부 심상정 의원이 발의하는 등 여야가 일정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지시한 공정하고 공평한 기회가 보장되는 대입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이 연내 통과되어 공정한 채용제도가 마련되는 사회적 신호가 국민들에게 가야 할 것입니다. 앞서의 단기 대책 외에도 중장기 대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대입 불공정성의 전처전인 특목고, 자사고, 일반고 전환 정책의 추진과 대학 서열화 완화를 위한 고등교육 정책이 병행돼야 합니다. 특목고, 자사고는 물론이고 그 이외에 군림하는 영재학교 등 이런 특권 학교가 있기 때문에 중학생은 물론이고 초등학생도 과도한 사교육비를 지출하면서까지 고입 경쟁에 뛰어드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교육 불평등과 양극화는 이미 사회적 문제로 인식된 지 오래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문재인 정부도 외고, 국제고,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것입니다. 그런데 시행령을 개정해 해당 학교의 지위를 일괄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을 밟지 않고 재지정 평가를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교육부가 내세우면서 정책 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재지정 취소를 한 학교를 교육부가 부동의 결정하면서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 또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자사고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이들 자사고의 지위가 유지되는 상황이 되고 있어 문재인 정부의 고교체제 단순화 정책이 현재 혼란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수의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재지정 평가를 받는 상황에서 더욱 혼란스러울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혼란 국면을 반드시 정리하고 고교체제 단순화를 통해 불공정한 대입제도가 들어설 여지 자체를 없애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학 서열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도 중장기 방안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현재와 같은 대학의 완고한 서열 체제가 변하지 않는 한
바늘끝보다 더 촘촘한 변별력에 대한 요구, 공정한 입시제도에 대한 요구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어떤 대학 간판을 획득하냐가 취업과 EU3 전체의 판도를 바꾸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대학 서열화 문제를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공약 단계에서 논의했던 국립대학 통합 네트워크와 공영형 사립대 정책은 물론이고 우리 단체가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있는 대학 입학 보장제 같은 대학 서열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도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교육은 세계 10위권에 오른 경제력, 또 정치와 사회의 민주화 등 각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많은 발전과 성장을 했던 것에 비교해 가장 낙후하고 후진적인 영역으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세계 어느 선진국 학생들이 하루 10시간 이상씩 책상머리에 앉아 문제집을 수십 권씩 풀어대고 있습니까? 대학 간판에 따른 차별 때문에 온 국민이 유초등 시절부터 스카이캐슬 진입만을 교육의 유일한 목적으로 삼는 나라가 어디에 존재합니까? 수능 시험이 끝나면 원하는 점수가 몇 점 안 나왔다고 어린 18세 어린 아이들이 삶을 마감했다는 소식들이 쏟아져도 이제는 무감각하게 들리는 나라가 어찌 존재합니까? 사교육비 지출에 따른 부의 대물림이 무서워 아이를 낳지 않는 나라가 어디에 존재합니까? 교육을 방치하는 나라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아무리 이해관계자가 많아 합의가 어렵고 추진하기 힘들다 하더라도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교육을 향한 전진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소홀히 한 문재인 정부를 향한 청년과 국민들의 분노가 터진 것입니다. 대학 입시 결과가 인생 전체를 바꾸는 이 후진적인 대한민국 교육을 바꾸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던 결과입니다. 지금의 사태를 놓쳐서는 앞으로 걷잡을 수 없는 사회적 불신과 불화를 우리는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 밝힌 방향으로 대입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민들과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이 기자회견을 계기로 즉시 국민들 대상 학종 비교과 3대 독소요소 폐지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대통령의 이번 발언으로 촉발된 공정한 대입제도 개선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행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대입과 채용시장에서 차별 없는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대책을 세우고 동시에 국가교육이나 학교 수업이 전 세계가 지금 집중하는 미래 역량을 위한 교육 혁신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20대 청년들이 절망하는 불공정성 개선의 욕구를 피상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고 종합적으로 꿰뚫어 모두가 무릎을 칠 탁견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요구를 마지막으로 밝힙니다. 첫째, 문재인 대통령의 대입제도 재검토 발언이 수능 위주의 정시전형 확대 지시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수능 확대 전망 속에서 수능 대비 사교육 업체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현상이야말로 부모의 경제력이 수능 점수에 미치는 영향이 큼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공정한 대입제도의 실질적 의미를 살피는 대입제도 개편을 해야 합니다. 둘째, 교육부는 작년 학종 개선 방안 마련할 때 이미 학종의 불공정 요소에 대한 개선을 상당히 했으니 더 이상 할 게 없다는 입장만 반복할 일이 아닙니다. 당시 공론화 과정에서 매우 미봉책에 그쳤기에 학교 현장에서 학생의 고통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교과 중 수상경력, 자율동아리, 자기소개서 3요소를 당장 폐지하고 공공사정관제 도입 및 대입공정관리위원회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학생 및 청년들은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대입시 결과가 달라지는 불공정한 대입시 제도뿐 아니라 그렇게 얻은 학교 간판에 따라 취업 과정에서 또다시 차별을 받는 현실에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에는 이미 여야 다수 의원들에 의해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금지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청년들의 분노와 상실감을 치유할 대책으로 이들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십시오. 넷째, 또한 공정한 입시를 넘어 입시 경쟁이 과열되는 근본 원인인 수직적 고교 서열 체제와 대학 서열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도 결코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2019년 9월 4일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